부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훨씬 매끄러워지셨네요. 네, 근데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교영입니다. 네, 오늘 불과 총선이 48일밖에 남지 않은 날입니다. 정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정말 느껴지는 나날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네.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신 우리 조정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분 정치 비상구에 소금과 같은 분이죠. 늘 우리와 목요일날 동행을 해주시는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심동행 신인규입니다. 오늘 2인분 하러 나왔습니다. 곽수산 씨 목까지 대신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같이 하는 MC가 있는데 오늘 사정상 출연을 못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웃겨야 되는데 그거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2부 출연료 2배 주시면 되죠. 뭐. 2인분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2부에서는 우리 의대 정원 정부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집 전 대한 의사협회 회장이시죠. 그분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 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치비상구가 이제 문을 연 지 한 달이 네. 됐습니다. 근데 벌써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을 저희가 두 번째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네, 첫 번째는 네.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 왔다 가신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 하버드 대학 경제학 학사를 하셨죠. 아. 근데 학사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가방끈이 좀 더. 하버드 대학에서 예.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석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야. 조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아유, 유학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신 거예요? 유학은 그냥 주소서 거저갔죠. 근데 저희 길게 얘기됩니까? 짧게 짧게 얘기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저 회계사 시험 합격했는데요. 어. 회계법인 다녔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회계가. 그 오른쪽 왼쪽 대변 차변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아, 숫자가 네. 그 마감 날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좀 막 밤새고 그땐 계산기가 있었거든요. 계산기 집어 던지고 아하. 그러다가 유학생 뽑는다는 그 공고를 보고 이게 내 길이다. 오. 그 이제 나의 비상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선발돼서 최연소 가셨다. 공인 회계사셨고 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전액 국비로 저를 좀 아시네요. 네, 좀 유학 갔다 오신 겁니다. 오늘도 조사가 많이 아니, 그런 되시네. 분인데 제가 또 추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이게 이제 사실 배우자 이름을 밝히는 건 굉장히 금기시되는데 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조남이 김경희 여사님입니다. 네. 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예. 우리 대통령 분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래서 그쵸, 보는 그쵸. 순간에 자매 아니시죠? 혹시 아니시죠? 제가 재작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 그 추석 그렇죠. 날이었어요. 네, 네. 하고 하여튼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문자 중에 제일 잊을 수 없는 게 제 아내가 밤에 와서 탁 던진 핸드폰이 좋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문자 댓글에 네. 조정은 이 땡땡 왜 이 특검 반대하는지 알았어. 부인이 김건희래. 김경희래. 아. 친척인 게 확실해. 그런 오해를 에피소드가. 받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김경희, 김건희 이거 뭔가 좀 에이. 이상하지 않아 했는데 오늘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지금까지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그런가요? 뵌 적이 없으세요?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뵌 적은 있죠. 무슨 현충일 행사, 뭐 무슨 행사, 광복절 행사에 저 멀리 경원에 쌓여서 지나가시는 건 봤지만 뭐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믿고 우리 방송 진행하도록 아니, 뭐 하겠습니다. 팩트니까요. 네, 그 출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 마포갑에 공천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뭐 준비 잘하고 있나 궁금한데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이 네. 같이 마포갑에 경쟁하신 상대당의 현역 의원이시죠. 네.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되셨다고. 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놀랍고 그런 지금 7분이 있었어요. 경쟁자가요. 네, 제가 9월 말 10월부터 마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7분이 다니세요. 엄청 치열하네요 지금. 네, 또 저희 국민의힘도 뭐 서대문 갑으로 가신 이용호 의원. 의원님, 또 광명 갑으로 가신 최승재 최승재 의원님, 의원.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4명. 그래서 무슨 행사 가면 한 11명이 우르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정이 든 자주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후보들끼리 야 춥다, 뭐 이약 좋다,
뭐 이 핫팩이 잘 듣더라. 그리고 또 이제 수행원이라 그럴까요? 보좌진 분들끼리도 서로 뭐 정이 들죠 또. 정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 얼굴에 제 생각에 그게 아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됐다는 거. 때문에 예. 7 노웅래 의원뿐만 아니라 그 7명이 다 지금 짐 싸고 집에 가는 거죠. 아하. 그 그렇죠. 이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사실 새로 정해서 온다는 거 이게 그렇죠. 한 명이 기존에 가져가. 7명이 그렇죠. 공천 예. 신청했지만 다 없는 그렇죠. 걸로. 네, 뭔가 그런 걸 보입니다. 다 짐 싸서 집에 가신다는데 어우 이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파란색이어도 그래도 좀 안 됐다. 네, 인지상정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당 밖의 상대, 민주당, 야당 상대만 강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분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도망간 심정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서대문갑으로 광명갑으로 가셨어요. 네. 그 남으신 분이 누구냐? 네. 또 신지호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신지호 네. 전 의원이 그 원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경향신문 출신이시기도 한데 아. 강승규 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시민사회 수석이신데 수석, 네. 뭐 일설에 따르면 그분이 시도의원과 시구의원이겠죠. 시구의원과 조직을 신지호 전 의원한테 넘기고 갔다 그래 맞습니까? 조직이 있으면 센데 선거에서. 누구라 그러셨죠? 그 이제 그 강승규, 강승규. 예. 네. 강순규 전수석님. 의원하고 하는 후보가 누구라고? 그 신지호 전 신지호. 의원을 네. 좀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몰라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네, 그렇군요. 전 마포는 조직 선거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 제가 마포를 다녀보니까 저랑 너무 맞는다고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해달라는 유권자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말하세요. 이 구설수 나오는 막 단독 뭐 돈봉투 수수 가려 열고 마포구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대통령도 잘하는 대통령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 잘하면 기쁘잖아요. 좀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돼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마포는 젊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사시는 많이 분들이. 유입해죠 아파트 네. 주변으로. 요 옆에 아현동 있죠. 10,000명당 출생아의 숫자가 서울 평균 2배예요. 10,000명당 40명인데 거긴 80명이에요. 오, 80명이나. 예, 네. 그 젊은 층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한 1시간 반 이렇게 코트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명함 나눠주는데 택시 아저씨가 조정은 화이팅! 그러고 가시는데 아, 진짜요? 이거 약간 이렇게 이거 방송이잖아요. 네, 재밌는 방송입니다. X 맞는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 일부러라도 만들어주거든요. 보좌진들이 힘드니까 우리 후보 좀 힘내라 그러면서 막 그렇지요. 이렇게 기운 네, 바꿔라. 치열하게.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서 저는 뭐 자만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경선한 게 잘 됐다. 제가 당에서 신입사원이잖아요. 합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입사원이라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인재 영입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천에 숟가락 하나락도 내민 사람들은 다 경선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상태가. 그렇죠. 예. 이철규 위원장 저 또 그 택시 기사가 접니다. 진짜시군요. 김명현님 오셨어요? 김명- 제가 이름을 아까 못 지금 봤는데 방금 전에 문자로 알려왔는데 김명현님이라는 분이 그 네. 택시 기사가 접니다. 진짜 이렇게 팬이신 응원하기 것 정말 같아요. 팬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대형역에서 네. 저 경의선 숲길에서 만나신 분 저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야. 버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겠습니다. 네. 야. 근데 저희가 정치 비상구 레이더를 네. 좀 돌려보니까 네.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지금 비록 국민의힘에 속해 계시지만 지금 컷오프 대신 네. 노웅래 의원님과 좀 가까운 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맞죠? 친분이라기보단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었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선배님들 거의 다 찾아뵀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긴 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1월 처음에 전화를 주셨어요. 먼저 전화 주셨다고. 먼저 처음에 네.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뭘 같이 할까요? 했더니 천주교지 그러시면서 본인께서 이제 국회 천주교 의원들 회장이시래요. 그 제가 기독교인데요. 했더니 천주교 아니었어? 했더니 제가 개종을 했는데요. 그 인연이 돼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그 방송에 출연해서 아무래도 정치인이라는 건 공사를 구분하다 보니까 상대 당이기도 하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노웅래 의원이 사실 지역구에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니 노 의원님이 직접 전화도 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또? 다 취재가 됩니다. 취재력이 여기서 아주 강합니다. 깜짝 비상 놀라셨죠. 상태고. 네. 와, 또 진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깜짝 이런 놀라신 거. 것 네. 초특급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
언젠지 기억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화 한번 합시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뭐 아무리 이런 관계 있어도 선배 의원이 전화하자고 하는데 그 스모업을 하고 또 혹시 이제 저한테 물려주시겠다는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선배님 불편하셨으면 제가 유감을 젠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의 바르게 또 그렇죠. 넘어가셨군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니 공교롭게도 이게 마포 네. 가하고 우리 비상구랑 너무 인연이 많은가 봐요. 어떤 인연이 지금 이제 있어요?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여론조사 돌려봤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지은 전 총경이라고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영입 인재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인규 변호사랑 나오셨잖아요. 같이 나왔어요. 저랑 그때 목요일에. 토론 한번 하시고 가셨는데. 아니, 전혀 그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네.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만 싸우는 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돼도 그분도 좋습니다. 마포갑에 나오시나요? 지금 그쵸. 그렇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저 예. 소식이 그렇군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돌렸답니다. 지금 당에서. 예. 그렇군요. 그 문제 여론조사. 네, 문제 여론조사, 노웅래를 뺀 여론조사 이렇게 빼고 네. 네. 빼고 돌려서 같이 넣은지 모르겠는데 돌려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랑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지은, 조정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결과는 왜 얘기를 안 해주죠?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그렇죠. 봅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상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 지금 좋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 레간자 같다. 아. 그 대우자동차의 그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지금까지는 왜냐면 상대적 스코어가 그래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강한 거 맞아요? 강한 거는 좀 약간 판단을 유보적이게 그래도 가긴 간다. 네, 앞으로 가긴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시동은 걸린다. 네. 오늘 뭐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 조사하는 거죠. 전국 지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나왔어요. 그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 저희 공천을 뭐 소음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동이 있었을까? 저는 터닝 포인트 두세 개를 꼽자면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이 승복한 거. 그때 좀 셌잖아요. 마침 제 기자회견장에 있었거든요. 윤핵관 언급하실 때. 격했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 특단의 조치하겠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뭐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한번 한다면 하신 분이라. 전투력이 있으신 분이죠. 이거 뭐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여튼 잘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전 김무성 소위 무대로 알려 있는 누구가 별명이 무대겠어요. 조대 이런 별명 있는 사람 없는데 얼마나 대장 같으면 무대라고 불른 그분이 참 멋지게 은퇴하시면서 나의 시간은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 트로이카 여성 추미애 의원님 장관님 또 누구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이현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죠. 네, 이현주 의원님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하여튼 그 셋이 뭐 수도권 트로이카를 한다고 하는데 좀 다 집에 가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과 정치하던 분이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선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고 나가는데 민주당에서는 재활용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딱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고정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 가겠다는 민주당하고 저희는 아쉽지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꿔보겠다. 저희는 인재 영입을 지금 35명 했습니다. 보수당에서 인재 영입한 숫자 중에 가장 많을 거예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나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늘 2명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지금 후보 등록하는 날 전까지 할 겁니다. 아니 공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영입만 하고. 두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정은 그 의원님이 좀 아픈 과거가 있어요. 있죠. 2016년에 어떤 게? 예. 민주당의 영입 인재였어요 원래. 근데 맞아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때. 영입은 되는데 공천 안 준 경우도 덜어 있습니까? 뭐 저가 살아있는 증거니까. 그래서 제가 갑을 다 서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면서 무조건 AS 한다 우리는. 무조건 해준다. 무조건 AS 책임진다. 한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 선거란 게 백전백승은 없잖아요. 뭐 나가서 질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집권 여당이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공직이라도 분명히 배려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다 영입할 때 이분들 다 10년, 20년, 30년 그렇죠. 업이 다 있는 분들. 멀쩡하게 살아온 분인데 끊고 와가지고 정치하세요 했는데 미안해요 집에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가 영입한 33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분들이다. 그건 뭐 제가
진짜 저는 집요하게 그걸 요구할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네. 그 심의사님 예. 뭐 생각이 좀 어떠세요? 국민의힘 공천 이게 내간납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 내막을 열고 보면은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많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매우 적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당내에 있는 인사들도 야 이것도 괜히 소리 많이 냈다가 시끄러운 집에 괜히 탈랄라 이런 생각도 좀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 찾지 하고 공천을 잡음 없이 하면 그러면 그게 꼭 좋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정당의 생명력 관점에서는 그럼 좀 생명력이 없는 정당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저는 정부가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들을 쭉 봤을 때 현재까지 이제 뭐 단수 공천이나 여러 가지 확정되신 분들 중에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있는가? 저는 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민 눈높이의 공천이라 보기에는 매우 좀 어렵다. 저는 좀 그런 좀 회의적인 그런 평가를 이어서 하고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박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지금 현역 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 낙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서 얘기하는 게 이게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금 민주당 예고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쌍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별법안을 통과할 때까지 뭔가 좀 눌러놓기 위해서 이런 안전한 공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민주당도 29일 날 그 특검을 상정하겠다는 게 그걸 노리는 거죠. 음. 뭐 공격과 수비 뭐 예측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건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인규 지금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네. 이 진짜 이 사이드로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공하시길 바라고. 제가 탈당의 변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게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의 탈당의 변이셨습니다. 진짜 진심인 언젠가 통하고 시간의 시험을 통하시면 대박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기는 후보가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게 네, 저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목적 함수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대선에 대선 후보 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 이번 공천은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한 치 한 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의원을 여기다가 당선시키고 이런 게 관심인 게 아니라 저는 151석입니다. 일당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반이 안 되면 대선 이기는 의미가 없어요. 법안이라든가 네,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조명받는 날은 뭡니까? 다 거부권 행사. 아니 거부권 행사하려고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뭔가 하나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뭐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니 준비 안 됐다. 그것도 할 말 있습니다. 그것도 그 비판 받아들이지만 정말 1년이라도 우리 마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릴 거 때리고 꼬집을 거 꼬집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정치라는 게 뭐 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라는 수단을 얻어야 되니까 이번 국회에 과반이 돼서 다음 지선이 2026년인가요? 26년? 2026년이죠. 예. 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1년 반 남은 요거 그리고 지선 끝나면 바로 대선이니까 이번 정권 1년 반 남은 겁니다. 이때 진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저 이때 뭐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야 일당만 돼도 되지 않아? 하면 눈 똑바로 뜨고 아닌데요. 151석 해야 되는데요. 뭐 국회의장 우리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연금개혁 좀 필요하다고 믿어요. 교육개혁은 시작도 못했잖아요. 아직. 노동개혁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최저임금 이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고 싶다. 저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공천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경선하리라는 짐작 저 했어요. 저 하나만 챙기면 가만히 마포 있고 단독 공천 받아서 합당까지 했는데 저 배지 하나 더 다는 거 제가 왜 바보가 아닌데 몰랐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151석 만들고 싶고 저희 목적 함수는 그겁니다. 네. 현역 의원을 또 써서 151석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 할 겁니다.
그 현역 의원 몇 개 못 이기는 지역구가 있다면 전 그 현역 의원 또 공천할 겁니다. 그 방법론상으로 3대 개혁이라든가 정부의 입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151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호소였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입법 기획 과제들을 통과시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향한 따사로운 시선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의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도 곧 시한이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생각해 보시면 4년 내내 야당한 사람 중에 유일할 거예요. 민주당은 시작할 때 다 여당 해봤잖아요. 169명이. 그렇죠? 또 이번 정권 들어와선 국민의힘이 다 해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달째 여당인데 정의당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그냥 주구장창 반대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워딩 잘못한 거 있나, 정책 나쁜 거 있나. 근데 여당은 삼권 분리 입장에서 견제를 해야 되지만 또 같은 정당이라는 아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정당이지만 여당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비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권 뺏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에 소신 발언할 사람을 많이 국회에 들어오기자,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되지만 저는 각 분야에 실력 있게 개혁할 사람들을 들여오자. 이게 저희 인재 영입 명단 보시면 무슨 저격수라는 별명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배치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사실은 새 인물이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뼈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32명 영입했다고 하셨죠, 그죠? 네. 근데 뭔가 좀 고유명사 같은 사람, 뭔가 눈에 띄는 사람, 더 누구? 네, 뭐 그런 게 좀 이제 좀 없어. 더 인재. 네, 그런 네. 건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몇몇 그 영입된 인재들이 내심 더 인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1번 영입 인재. 왜냐하면 그때 제일 무대가 뜨거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1번으로 올라가면 1번으로 맞는다. 이 경향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안 있는다. 탈탈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턴다. 합니다. 네. 네. 아니 비례대표 1번 지금 보세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1번 영입됐다고 뭐 국회에서 두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서 저희가 일부러 굳이 그냥 그 1회 발표했고 3-4명씩 발표했고요. 꽃꽂이용 영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꽃꽂이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기사. 액세서리. 누가 들어온데 얘도 정치한데. 제가 실은 저희도 실은 그런 분 만나봤어요. 영입하시죠, 정치하시죠. 근데 그분이 저희랑 눈을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너무 소극 내성적이다. MBTI 할 때. 그래서 나쁜 거 좋은 거가 아니라 정치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정치는 좀 뭐라 그럴까, 얻어 터져도 뭐 그 다음에 불 꺼지면 선배 좀 너무 셌어 이번에 뭐 화장실에서도 네. 내가 너 때리면 너 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더 인재가 없다는 건 전 부끄럽지 않고요. 네. 이분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민주당 영입 인재분들도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국힘 사람들한테 민주당 영입 인재 비판 일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준 건가요?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분들도 나름 소신이 있어서 정치하러 온 건데 신인일 때 맞으면 무지 아파요. 그리고 반응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링 위에 올려서 그분이 의원이 됐을 때 발언하는 거, 법안 발의하는 걸로 비판하기 시작해야지. 지금 링 위에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까면 진짜 정치 혐오만 너무 생긴다. 그래서 저희 논평 보시면 민주당 영입 인재에 대한 논평 1도 없습니다. 그게 일부러 의도된 부분이 의도된 있거든요. 부분입니다. 네.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만 질문. 네.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대선을 치른 입장에서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비판도 많이 하고 답답했던 부분인데, 워낙 이재명 때리기로만 대선을 치렀고요. 또 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로만 대선을 치렀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부에서도 이제 먹물에다가 검은 물감 더 부어봤자 더 검어지지도 않는데 맞아요. 좀 새로운 게 없느냐 이러면서 대선 그냥 치렀거든요. 그래서 0.7% 차이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뭐 힘든 시간 보내왔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어떤 뭘 하고 싶어하는 정부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게 정말 이건 뼈아픈 부분이고 만약 이번에 다수의석 만들어주면 그럼 그 안이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준비되어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정원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도대체 민주당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서로 설득도 하거든요. 바깥에 있지만은. 근데 왜 안에서는 왜 민주당을 대화 상대로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예 부정의 상대로만 이게 일관하는가? 그러니까 정치 실종, 정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결국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플랜이 있는지 그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란 시간 뭐 여소야대인 거 모르고 대통령 됐냐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소야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나아가야 됐다라는 주장에 저는 겸응이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가 151석이 된다고 해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이제 집에 가 뭐 이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신이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는 건데 왜 대화가 안 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시대전환에 있을 때는 저희 의원실에 민주당 의원님도 오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도 다양하게. 오세요. 네. 제가 짓궂어가지고 약속 시간을 따당으로 잡기도 해요. 마주치게. 마주치게. 네. 그러면 의원님 나오고 그 다음 의원님도 오실 때 서로 어색해하세요. 조 의원 우리 편 아니었나? 그러고 이렇게 가세요.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나름의 양쪽에 전략입니다, 다줄 된 거 전략. 아니에요. 삼지대 삼지대 레버리지 전략이야. 다만날 수 있어요. 다만할 수 있고. 공감합니다. 뭐 이렇게 상의할 게 있으면 저희 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편하게. 예. 뭐 저희 방 왔다 갔다 구설수는 안 올리니까. 근데 국민의힘으로 오니까 오히려 더 이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야당도 5년 동안은 여당의 시간이란 걸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이렇게 해볼 테니 그 결과를 갖고 대선에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진짜 이거 사람 죽는다. 이거 산 홀딱 태운다. 이 정도가 아니면 5대5 정도면 한번 저희가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가 야당이 만약에 언젠간 되겠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진짜 제일 야당이면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당 한번 하게 해주자. 최소한 2, 3년은 하게 해주고 거기서 국민들 판단 날 거다.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랬던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일 때 상임위원장 갖고 막 싸울 때 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네 책임져라. 그게 정치 고수의 발언인데 야당이 조금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진짜로 151석 안 되시면 그런 좀 정치가 가성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여기서 한번 인물 비평 한번 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73년생, 72년생 거의 동년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학번 동기죠. 학번 예. 동기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좀 연배 차이가 좀 있으신 거고. 선배시죠. 예. 네, 그러신데 두 분하고 일을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좀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둘 다 대단한 고수십니다. 어떤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과 말이 너무 이렇게 에라율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빠르시잖아요. 거의 유튜브 1.5배잖아. 래퍼죠, 래퍼. 네. 근데 딕션이 세지가 않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이 빨라지면 세거든요. 지금도 세지만. 근데 한 장관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다다다다 나오는데 이렇게 막을 틈이 없고 사석에서도 따다다다 이렇게 빠르신가요? 굉장히 빠르지만 생각이 이렇게 날카롭고 정확하고 이제 그때 뭐 정치에 현안 얘기보다는 주로 이민 정책 이런 얘기 이제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이철규 위원장은 특장점은 뭐라 그럴까요? 악역을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정치에서 자기 공천은 미친 듯이 확보해야 되지만 남의 공천은 손대지 마라. 맞아 죽는다. 이 정치인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권한 없이 지금 권한이 있으시죠 지금 있지만 이런 걸 조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철규 위원장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건 최소한 이 과정에서는 사심을 넣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내 사람 만들겠다, 줄 세우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좀 보태면 이게 세설인데 맞는지 아닌지 왜냐면 지도부에 계시니까 여쭤보면 저 지도부 아닙니다. 지도부는 지도부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지도부에 예. 가까운 인재영입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신입 사원입니다. 네,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식사를 이렇게 의원들하고 잘 하신다고 하던데 맞아요? 잘 함께 이제 예를 회의가 끝나면 예전에 이제 중량감에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꼭 하시는데 회의가 끝나도 밥 먹자는 얘기는 따로 안 하신다고. 그런가요? 옛날에 안철수 위원장은 각자 돈 내고 밥 식사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보다 스타일이 나은 좀 것 다를 수 같고, 있으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시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재 영입을 하셨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런 네네. 말씀하셨는데 인재 영입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어플라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미래죠. 네네. 그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대표가 이제 물망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는 뭐 사실은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왔다가 또 뭐 김혜지 의원 얘기도 한때 나왔다가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보도만 보면 맞다면 조철이당 총무국장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 왜 이런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는 병립형이 맞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병립형처럼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0년이죠.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홍역을 한번 치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버 2020년 어게인 뭐 이런 강한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건 뭐 특별히 욕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비례대표는 항상 원하는 사람보다 자리가 적으니까 이 우선순위와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당뇨가 왔다는 뜻은 어느 때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깊숙이 관여할 것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거를 네, 안 할 거다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예. 사람을 씀으로써 요기술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독일 이렇게 가시려고 하다가 그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뭐 언론에 새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동아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여사님께서 이제 대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는 됐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두문불출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독일 그걸 뭐라 그러죠? 출장이라 그러나 뭐 독일 국빈 방문이죠. 방문. 정확하게는. 네. 독일 방문을 중단하신 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 처음으로 본인의 뜻을 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주위의 만류로 진짜 그래서 그래 안 갈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뭐 가셨어도 큰 일은 없을 거다 생각했었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저는 김 여사 이제 활동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만약에 독일 갔는데 뭐 혼자 갔다 마치 호라비처럼 그건 정말 국격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너무 밝아요. 지금 사진들이 너무 밝다. 지금 제가 다니면 많은 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높고 뭐 이렇게 지난 12월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혼났습니다. 20몇 년 만에 한 번도 매매 거래를 못 하셨대요. 작년에. 근데 무슨 면목으로 여길 들어왔냐고 저한테 혼을 내셔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부동산 3법 저희가 바꾼 거 아니에요. 이럴 상황이 아닌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진들도 이 엄중함, 이 긴장감을 좀 느끼는 사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도 밝음,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 진짜 어려운 부분을 보다듬고 또 소위 리스크 관리,
이제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팀이 있다. 좀 달라졌구나. 저는 활동하고 나중에 뭐 사진 내고 영상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진 찍으러 활동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던 게 네. 지금 우리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영부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그 고 유재국 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인과 처와 자식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편지도 써서 주시고 뭔가 보듬고 했는데 이거 뭐 굉장히 실력자 아니십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다. 정말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거죠. 다들 기자님들이 저한테 김건희 여사님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만이 더 많이 보지 않았냐. 설마 전화 통화 자주 하시잖아요. 제 전화를 다 깔 수도 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송을 보실 수는 있죠. 모니터링 하실 테니까 본인이 언급된 방송 뭐 모니터링 하는 게 무죄잖아요, 그거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시고 이번에 그 명품백 수수 관련된 것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잘됐다, 이번 총선 명품백이다, 특검이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조금 더 밀리면 민주당 회복 못합니다. 그럼 이번 총선 너무 싱거워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지금 태세 전환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 에피소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층을 더 공고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수도권 선거의 핵심인 중도층은요, 이익 투표층입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를 갖고 투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거는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좋았겠다 다 판단하신 분이고, 이거 몰래카메라 집어넣은 분도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남이 이미 결론 낸 거를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처음 분들 가면 이미 대선에서 다 판단하신 거예요.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남편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구나. 거기서 지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재탕 삼탕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야 고맙죠. 근데 좀 그쪽에서 실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도 좀 긴장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럼 뭐로? 그건 닥치고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뚫지 못하는 천정 40%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분이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지지율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사과했죠. 7% 빠졌습니다. 팩트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올려야 될 지지율, 뭐 그렇다고 뭐 90%를 가겠습니까? 중도층에서 둘에서 하나만 지지해주면 총선 이기거든요. 이건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데서 민심 나는 겁니다. 민생이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경기 없었다, 백 하나 받았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받았어? 이 분노연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지 마의 5%, 50 때리면 이기는 거니까 마의 5%, 10%는 민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가오는 총선이 민생 대 민생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백 대 뭐로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정치가 정말 가성비 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러주시면 언제나 나옵니다. 제가. 그런가요? 네. 확답 제가 불러주셨는데 안 나온 적은 없을걸요. 안 불러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정확하게. 섭외를 해야 나올 수 있어요.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지금. 와서 뭐 네. 대기 번호 받고 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잘 나가는 그러니까. 아니 좀 이게 추가로 좀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우리 작가님 제 네.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네. 들으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전에 의정 활동도 저도 열심히 지켜봤는데, 유념해 지켜봤는데,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개혁신당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거기가 어디죠? 어딘지 모르십니까? 네. 그런 느낌이 그 들어요. 오렌지당.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개혁신당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제3지대라든가 혹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지 않고 왜 여당으로 가기로 하셨는지,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 듣고 싶습니다. 저 정치 실험 해봤는데요. 창당해봤고, 듣보잡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당원 모집해봤고, 국회에서 혼자 4년 동안 의정 활동 해봤고, 나름 의미도 있었고,
혼자라는 표현하는 게 제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뒤에 당원들이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예. 네, 본회의장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거 4년 하기 쉽지 않았어요. 물론 뭐 대학 친구, 뭐 상임위 동료 있지만 한 번도 의총이란 걸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제3지대는 없습니다. 대선 후보급이 없어가 아니고요. 제가 말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는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줄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오히려 양당 세력 중에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좀 새로운 거 하려는 세력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그냥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그분들이 정치 개혁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이런 실험들을 한다는 건 시대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대한민국이 다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정치 저도 꿈꿉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총선은 그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현실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논평 정치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권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제가 꿈꿨던 세상, 우리 국민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세상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제가 약속한 15년의 정치 시간 이제 11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한두 개락도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비난하시면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있으면 아마 편안하게 오늘 공천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법사에서 원하는 거 한두 개 캐스팅 보트 못 이기는 척 해줬으면 그 계산 빠른 이재명 대표가 해줬겠죠. 아닐까? 그 욕도 안 먹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나래를 치고 제가 여기 온 건 진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일일이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댓글창을 보니까 뭐 팬클럽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마지막 소개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당 공천 상황부터 인재 영입까지 우리 조정훈 인재 영입 위원 모시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이님 약속하셨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네. 언제든지 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갑은 10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강원도에서 오지만 2시간 약속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꼭 좀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펑크 나면 불러주십시오.